5월 17일 HSK 5급 시험에선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우리 심플하게 시험에서 출제된 포인트들만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윤주 라오슈이고요. 저는 항상 시험을 IBT 형태로 응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궁금했던 내용이 있어서 PBT 형태로 시험을 응시해서 봤고요. 자, PBT에서 제가 시험에서 발견한 것들과 시험의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됐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빠르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듣기, 독해, 쓰기 전체적인 영역은 난이도가 평이했습니다. 상당히 풀기 수월한 시험이었어요, 이번에. 자, 최근 회차 시험들이 사실 그렇게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번에 출제되었던 많은 어휘나 내용들이 사실 지난 회차와 지지난 회차의 내용과 겹치는 것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출제됐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역별로. 자, 우선은听力 부분, 듣기 영역입니다. 자, 듣기 1, 2 영역에서 여러분들 자, 중복되는 키워드로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가 각각 14문항씩이나 존재하고 있었어요. 곧 들리는 키워드가 곧 답이 문제가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사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들은 바 내용을 의심하지 말고 답으로 고르셨어도 사실 상당수의 문제들을 많이 맞추실 수 있었다. 전체적인 내용이라든가 흐름, 표현의 난이도도 그리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키워드가 일치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 같이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에 사실 전체적인 주제 영역들이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자, 우선 키워드 일치형 형태로 은행, 업무, 대출 관련된 문제 출제가 됐고요. 여기서 여성분이 대화에서 贷款材料都准备好了. 자, 대출에 필요한 자료 모두 다 준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보기에서는 材料都准备好了가 그대로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화가 발생한 장소 공간을 묻는 문제에서는요. 사실 핵심 키워드인 이 实验이 반복적으로 반복이 됐죠. 그래서 남자분이 우리 查看一下 확인해 봅시다. 实验记录表 실험 기록표를 한번 확인해보죠 라는 내용을 통해서 남녀가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공간은 实验室이라는 점 알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장소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 장소가 두 공간이 언급이 됐고요. 둘 중에 어디에 대한 질문에 답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사실 내가 들은 바 알고 있는 누군가가 어디서 일한다는데 라고 물으면서 사실 첫 번째로 언급된 공간은 电视台 그렇죠. 방송국이었죠. 방송국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라고 했고 그 내용을 받아서 지금 해당 인물은人民日报社 인민일보사에서 일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듣기 원문에서 그대로 人民日报社가 언급이 됐고요. 우리 보기에서는 报社라는 항목이 있었죠. 신문사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 관련된 문제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대화 지문에서는 이번 주 비가 온다는데 나 다음 주에 이제 여행 갈 거거든 이라고 했죠. 그래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고 했더니 해당 대화를 이어받아서 我看天气预报就说 일기예보에서 말하길 下周继续下雨 다음 주에 계속 비가 내린다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날씨를 알 수 있었고 보기에서도 그대로 继续下雨 라는 항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질병, 통증과 관련된 표현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듣기 원문에서는 着凉, 감기에 걸리다. 힘이 들어서 입이 씁쓸하다라는 표현이 发苦, 그 다음에 嗓子不舒服, 목이 불편해 라는 표현들이 종합적으로 언급이 됐고요. 이 밖에 头疼도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듣기 원문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 보기에서 찾을 수 있었던 키워드 头疼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물을 유추하는 표현도 있었는데요. 해당 인물 표현도 그대로 지문에서 언급이 됐어요. 자, 그 차 너무 오래됐는데 왜 안 바꿔? 라고 했을 때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这是外公外婆送的 외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라는 내용이었고요. 역시나 보기 항목에 자주 등장하는 쭈쭈, 삼촌이라든가 꾸무, 고모와 고모부, 꾸푸도 언급이 됐네요. 해당 인물들은 모두 듣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剪刀라는 키워드가 지지난 회차에도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핵심 키워드로 또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가위를 剪刀라고 하죠. 자, 그래서 用剪刀剪은 무슨 뜻입니까? 가위를 이용해서 자르다 라는 뜻이었어요. 듣기 원문에서는 剪刀在哪儿? 가위 어딨어? 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뜯으려고 하는데 가위가 안 보여 라는 내용으로 가위라는 키워드 剪刀가 반복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麦克风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참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요. 마이크라는 뜻이고요. 마이크가 잘 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没电池了 무슨 뜻인가요?
电池 건전지란 뜻이죠. 그래서 건전지가 없어. 没电池了가 언급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는 키워드 일치로, 즉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키워드가 곧 답인 문제들이었고 여러분들, 자, 시험을 보신 분들 내용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직 시험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모두 다 기출 어휘들이니까 어떤 어휘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키워드 일치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고 당연히 유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었죠. 자, 유추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유추형 문제도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중심 키워드는 비슷했고요. 일부 서술어들이 약간씩 다르게 표현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왕판, 피어, 왕복 티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문제였었는데요. 자, 왕복 티켓 끊기를 건의하는 남성분에 대해서 여성분이 我还没想好哪日回来라고 했거든요. 어느 날, 이거 나라고 됐네요. 哪日 어느 날 돌아와야 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라고 했고 보기에서는 回来 대신 返回 되돌아오다라는 또 다른 표현을 써서 표현을 했죠. 자, 이와 같이 서술어만 또는 일부 표현만 약간씩 변형을 해서 유추형 문제로 바꿔서 출제가 된 경우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인터뷰 문제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지지난 회차에 출연된 문제와 유형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여성분이 이렇게 관종 介绍一下 지금의 기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관종이 사실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죠. 지금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관중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남성이 깡카이를 토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을 女的 여성분이 采访 인터뷰하다 男的 남자분을 인터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지지난 회차 때도 해당 내용이 답이었는데 이번 회차 역시나 해당 내용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감정을 묻는 키워드는 우선 감정 표현을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怀疑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죠. 의심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怀疑라는 감정, 이 단어 자체가 그대로 언급되진 않죠. 대화 맥락을 통해서 지금 남자 또는 여자의 감정 상태를 묻고 있기 때문에 자, 남자분이 你真的 삐리리마? 라고 물었어요. 너 정말 이런 거야? 라고 의구심을 갖고 말투를 시작하고 있다는 걸 사실 말의 서두의 시작에서 알 수 있었죠. 해당 내용을 통해서 남자의 감정은 怀疑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번 문제 보기에서는 사실 怀疑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립적인 감정이라든가 그 외의 감정들을 모두 다 긍정적인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대화 맥락상 설령 완벽하게 어떤 단어를 알아듣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감정이 하나는 부정, 그 다음에 다수가 긍정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찍기를 시도해 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참 자주 등장하는 志愿者라는 키워드가 역시나 등장을 했어요. 자, 지원자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화 지문에서 니参加过某某志愿者活动 어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보이는데 무엇을 했나요? 라고 물었고 이 질문에 我为旅客 제가 여행객분들 또는 그 행사에 참여한 분들을 위해서 进行了翻译 자,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라고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해당 내용을 통해서 가장 유추했을 때 적합한 두 대상 간의 관계를 이야기한 보기는 이라고 물었을 때 面试官和应聘者 자, 이때 应聘者 할 때 应聘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자리 공고에 지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면접관과 지원자의 관계가 가장 적합한 대화 관계였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듣기 전체적인 문제에서 이 덩을 활용한 문제가 최소 2문제 이상 출제가 됐거든요. 자, 덩워 동사라고 하면 주어가 동사한 후에를 나타내요. 물론 직접적으로 직역하면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죠. 자, 주어가 뒤에 술어한 후에 무엇하다 라고 이야기가 언급이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인 행위 동작은 사실 덩 뒤에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해당 동작이 끝난 이후를 이야기하는 문장이 덩 주어 동사일 테니까 여러분들 等我到10月中旬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중순이 中旬 듣기에서도 참 좋아하는 키워드입니다. 10월 중순 이후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0월 중순에 놀러 가기를 제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죠. 바로 이 덩이라는 키워드에서요. 그 다음에 장소로는 시앙샨이 언급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가 듣기 영역의 전체적인 맥락상의 키워드들을 좀 살펴봤었고요. 여러분들 어떤 키워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사실 이번에 유추형 문제들도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주 반복 출제되는 주제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라든가 기출 어휘들을 좀 많이 봐두셨다면 훨씬 더 잘 들리는 회차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독해 영역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독해 영역 전체적인 난이도 중입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이번 시험. 자, 우선 독해 1영역 같은 경우는 우선 빈칸의 앞뒤만 봐도 찾을 수 있는 단어라든가 문장형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빈칸의 앞뒤, 호응 구조 또는 앞뒤 맥락 일치만 시켜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이번에 빈칸 속에 답이 되는 단어들이었고요. 내신간쇼는 뭡니까? 간쇼라는 빈칸 앞에 바로 내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느낀 점이 내신간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류싱이라는 표현은 사실 앞뒤 맥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앞뒤절에 크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SNS가 있는데 당시에는 어떤 것들이 유행했을까라는 맥락으로 앞뒤의 이야기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유행하던 것들을 이야기했으므로 빈칸의 맥락상 가장 적절한 것은 류싱이라는 동사였었고요. 그 다음에 왜 누구, 디공 누구에게 제공하다라는 뜻의 호응 구조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빈칸 뒤에 구체적인 장소 지점이 지금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샨구오입니다. 자, 웨이위라는 구체적인 장소 지점을 가지고 오는 동사가 답이 됐었고요. 보시면 흰 백자 뒤에 빈칸이 있어서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였었고 사실 보기가 꽁쥐, 란지엔, 원쥐, 링지엔 상당히 유사성 있는 어휘 4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단어가 적절했는가를 물론 해석을 통해서 답을 구분할 수도 있었지만 이 빈칸의 앞에 수식어를 보면 따이샹 챙겼다, 와투더 땅을 파는 무언가인 거죠. 그럼 땅을 파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꽁쥐가 답이었었고요. 란지에는 소프트웨어고 원쥐는 문구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링지에는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꽁쥐가 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단음절을 챙겨야 하는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가 됐고요, 여러분들. 자, 게이와 함께 호응을 이룰 수 있는 보기의 단어가 3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때 띠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는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는 단음절 동사였어요. 이때 전달하다라는 앞뒤 맥락상 띠게가 저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의미상 적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고 답으로 찾으셨다면 거의 틀릴 리 없이 잘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수가 답이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완벽한 지문을 보지 않더라도 이 문장만 보더라도 사실은 빈칸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이 되고요. 그렇다면 마이즈가 어떻게 됐어요?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곡식이 여물겠죠? 그러므로 전체 맥락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다음에 문장형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문장형 문제 제가 크게 2문제 가지고 와봤고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접속사의 호응 구조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었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고 보기 중에서 접속사 호응을 이루는 게 해당 보기밖에 없었습니다. 문장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비록 也有人口百万的大城市 있다, 물론 있다. 어떠한 도시, 인구가 100만이 넘는 큰 도시들도 있지만 更多的 대부분은 여전히 무엇이다? 中小型城市, 중소형 도시들이다 라는 문장이 맥락도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에 문장 구조적인 특징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이야기형 글이었고요. 근데 문장 구조를 보시면 쉼표가 보이고 그 다음에 빈칸 마침표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을 잊지 않는 보기만이 답이 될 수 있었고 유일하게 그런 보기로 사실 해당 문장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나머지는 특정한 접속사를 가지고 있어서 뒤에 호응하는 접속사 절이 필요한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소거를 통해서도 비교적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 해당 문장 보시면 在地里 땅속에 埋下了 묻었습니다. 宝藏
보물을 묻었다고 아버지께서 유언을 했거든요.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맥락상으로도 비교적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고 이런 구조적인 특징으로도 답에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독해 1영역에서 유일하게 좀 어렵다 했을 수 있는 문제는 깐추이라는 부사가 들어가는 문제였어요. 자, 깐추이 같은 경우는 부사로요, 여러분들. 무슨 뜻을 나타냅니까? 이게 차라리 정도로 사전에서 해석이 되는데요. 깐추이는 차라리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사실은 조금 아쉬워요. 그 전달하는 뉘앙스가 완벽하게 살아나지 않거든요. 중국어는 수어싱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차라리 이렇게 된 이상 정도로 해석이 되어서 앞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된 이상 새롭게 발생하거나 발전하는 일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깐추이라는 부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부사를 넣는 문제는 앞뒤 맥락을 이해해야 좀 풀 수 있는 문제여서 약간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점. 해당 문제 빼고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수월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독해 2영역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자 위에도 the R 부분 역시나 중이었어요. 지문의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조금 더 우리에게 좋았던 부분은 사실 보기와 맥락상 거의 일치하는 문장이 본문에 최소 6문제가 숨겨져 있었다. 그렇다면 절반 이상이 이미 보기의 내용이 지문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첫 문장과 끝 문장에 보기가 그대로 언급된 게 5문제가 있었고 중간에서 나왔던 게 1문제 정도 있었어요. 이제 나머지는 전체 내용을 유추해야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뭐 대표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었던 지문이 해당 지문인데요. 후디의 시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비 등과 같은 곤충이 물이라든가 진흙 등을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설명문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보기의 내용이 뭐였느냐. 후디의 시슈이라의 보충营养이라는 거죠. 자, 후디에는 시슈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뭐 한대요? 보충营养, 영양소를 보충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해당 내용이 보기 지문의 끝에서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느냐? 통꾸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나왔거든요. 자, 통꾸어는 어떤 수단이라든가 방법을 통해서라는 뜻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통꾸어 뒤가 이제 수단 방법이 되는 거죠. 자, 吸水分和矿物质. 자, 수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미네랄을 흡수하는 것을 통해서 보충营养인데 이营养을 조금 수식하는 형태로 바뀌었을 뿐 사실 보기와 지문의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했었다라는 거였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지문을 더 보자면 자, 제26회 최근이죠. 하얼빈 빙쉐 다시지. 자, 하얼빈에서 개최된 겨울 행사, 큰 행사에 대해서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문이었었고요. 자, 어떤 것들이 새롭게 바뀌었다를 이야기했는데 이때 지문에서도 강조점으로 이야기한 게 유엔취 이 공원이요. 设计和建设 이 설계되고 건설이 된 것들이 많은 것들이充分融合亚东元素. 자, 동계올림픽의 많은 요소들을 담아냈고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는 해당 내용이었어요. 整体面积 전체 면적이 从原来的81万平方米에서 원래 81만 제곱미터에서扩大라는 게 키워드였죠. 확장이 됐다. 이만큼까지. 그래서 더 넓어졌다라는 내용을 언급했는데 보기에서 미엔지扩大가 있었어요. 사실 핵심 키워드가 지금 일치하고 있죠. 扩大 자체가. 그리고 내용 맥락상도 일치하고요. 해당 내용도 보기의 내용을 지문에서 사실은 거의 그대로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독해 2영역도 보기를 내용을 파악하시거나 아니면 지문을 먼저 읽었어도 보기에서 금세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로 이번에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독해 2영역이 물론 지문을 읽어도 그대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진 않았지만 사실 최근에 몇 회차 같은 경우는 지문과 보기의 맥락이 상당히 비슷한 경우가 많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회차 역시나 그러했다. 자, 위에도第3部分 독해 3영역도 난이도가 있지는 않았어요. 크게. 그리고 이번에 포인트가 있다면 지문과 질문의 맥락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지문의 순서와 질문의 순서가 거의 완벽하게 대조되는 형태로 출제가 돼서 질문을 각각 지문의 순서 흐름에 맞게 읽고 풀면 거의 대부분 순서에 맞게 풀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였었고요. 자, 문제 유형의 출제 비중은 비슷했습니다. 서사문 2, 논설문 1, 설명문 2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요때 좀 어려울 수 있는 표현들. 实与无反
우청 누마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해당 표현을 몰랐어도 각각의 표현 뒤에서 보충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해당 표현에 쫄지 말고 뒤에 지문을 읽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었고요. 자, 해당 내용은 사실 독해 영역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 전국시대 지진공의 이야기를 또 가지고 와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진공이 처음에는 정복한 국가에 가서 발견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지진공이 느꼈던 거는 슈위우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판유 생선을 뒤집어서 먹으면 호이근초 굉장히 냄새가 나니까 그렇게 먹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새겨놨구나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해당 내용을 뒤집으면서 대신이 이 지진공이라는 제왕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됐죠. 그래서 따천이 언급한 내용은 뭐였어요? 생선을 다 먹지 않고 남겨둠으로써 백성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정누마 같은 경우 자 여러분 이 누마라는 건 고대한인데요. 걸음이 느리고 둔한 말을 누마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엇을 비유했느냐? 不要把没能力的人 자 능력이 없는 그런 인재가 아닌 자를 주변에 두는 것을 우정누마에 비유해서 표현했다라는 내용으로 글이 전개가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쓰기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에 PBT로 시험을 봤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단어 나열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단어 나열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중상 정도 수준이었어요. 자 주어가 正在 부사 그 다음에 동사를 직접적으로 꾸며주는 땅지자더 우리 지동설 했었죠. 땅지동자였어요. 그래서 동사 바로 앞에 위치시켜주면 되시는 거고요. 관차 관찰하다 관찰 대상 쿤총 나왔어요. 자 쿤총은 요번에 듣기 영역에서도 언급이 된 키워드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숙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92번 조금 어려울 수 있었죠. 뚜이 특정 대상이에요. 그렇죠? 뚜이 특정 대상 간싱취가 기본 수러 덩어리고요. 이때 위 무엇相关 이 호응 구조였기 때문에 전치사가 두 개가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뚜이는 화티랑 연결이 되는 거고 위는 무엇 相关과 연결이 되는 전치사 구조였었다. 그래서 전치사가 이렇게 나열이 당연히 될 수 있죠. 전치사가 여러 개 올 때도 목장방대 기억하시죠? 목적지는 장방대다. 그래서 목적, 장소, 방향, 대상의 순서로 전치사가 여러 개가 나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93번 보도록 할게요. 특정한 대상인 주어, 쩌종으로 나열을 해주시고요. 자, 이러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줄더 연주 동사 수러인데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각각의 대상을 어떠한 수식 성분이 꾸며주냐였어요. 特殊的 특수하는 흰백자더로 명사를 꾸며줬었고요. 非常은 정도 부사기 때문에 수러 앞에서 꾸며주게 됩니다. 94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教育 교육하다라는 동사였습니다. 해당 동사는 뒤에 어떠한 바, 교육한 바 내용을 목적어로 갖기 때문에 동사 절이 오게 되죠. 주어는 항상 알을 가르쳤다 이하 내용이라고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문장이고요. 浪费粮食 음식을 낭비하다 라는 뜻이죠. 요 점 참고하시면서 95번 넘어가 볼게요. 95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받자 첫 지문 나왔고요. 주어가 특정 대상을 러가 붙은 동사수로 위치시키고 토익의 누구의 형태로 나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96번 조년문이네요. 여러분들. 요거 강의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딱 보는 순간 바로 나열할 수 있다고요. 저가 붙은 동사 찾으시고요. 방위 장소 먼저 나열을 한다 그랬죠. 조년문의 특징은 해당 장소에 동사수로 합니다. 특정 대상이 순서로 나열이 되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방위사가 붙어 있는 게 주어 자리에 장소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명사가 목적어로 가죠. 그래서 이곳에 있습니다. 무엇이의 순서로 나열이 되죠. 자, 那本是 언제 上旬出版的历史小说예요. 여기서 내용이 조금 넘어갔네요. 참고 부탁드려요. 실자분이고요. 여러분들 그
그 책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여러 개가 출제된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시간사, 그리고 구체적인 동사, 명사 순서로 이제 관형어 자리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따라가게 되겠죠. 우리 항상 시점이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덜을 붙여서 언제 동사했다로 문장이 꾸며진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로 쓰이게 된 거고요. 자, 98번 좀 어려웠죠? 자, 반드시 꼭 무엇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사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무엇 하는 것이 아닐지는 뒤에 동사수로를 받아야지 알 수 있는 거겠죠. 후이는 조동사기 때문에 동사수로 바로 앞에, 그 다음에 选择道歉 사과하는 것을 선택하다라는 형태로 나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쓰기 이 영역인데요. 키워드가 쓰기 이 영역의 키워드가 다르게 출제됐어요. 저는 이번에 PBT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PBT 키워드는 服装时髦打折居然舍不得 이야기의 흐름이 딱 보일 정도로 키워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IBT 키워드도 어렵지는 않게 역시나 의미 흐름에 맞게 명사, 동사, 부사가 각각 잘 섞여져서 출제가 됐죠. 牛仔裤하고 舒适, 优惠, 犹豫, 竟然.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PBT 키워드가 조금 더 수월하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출제가 되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해당 내용이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께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쓰기 이 영역 그림 파트는 사실 PBT, IBT 모두 동일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경을 쓰고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주어가 어디에서 마이크가 세워져 있는 이 단상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한 손으로는 반대쪽을 가리키고 또 소개를 하는 손동작과 함께 무언가를 강연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라는 공간이라든가 발표, 그 다음에 계획 등의 이야기로 엮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신 바 내용을 활용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중작하실 내용으로 출제가 됐고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께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또 좀 더 다양한 기출문제, 반영 문제풀이라든가 영상들은 추후 영단기 강좌나 또 유튜브에서 새롭게 다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준비하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날게요.